일을 하는 사람처럼 막 가르치고 막 설득하고. 연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수. 여기가 우리 몸에서 연수요? 연수, 숨골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호흡을 담당하는 뇌가 있고 그 바로 뒤에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붙어있는 자율신경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율신경은 개별적인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애기 한 5개월, 6개월 되는 애기라도 막 큰 소리, 그 호랑이나 곰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들으면 애들이 다 무서워해요. 그리고 막 큰 독수리가 와서 날개를 쫙 펴면 또 무서워해요. 이게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 거는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 인류가 가지는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그리고 자율신경은 보편적인 속성에 가까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한 돌에 생각을 해요? 예. 진짜요? 예.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생각을 해요. 이게 점차 좀 굳어가다가 한 3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확립이 돼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생각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그전에는 거의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 수준의 굉장히 단순한 반응만 해요. 인정하는 거. 길 가는 사람 다 불러놓고 물어봐도 내가 맞죠. 상대방이 맞는 법은 없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누군가가 따먹은 걸 보고 뭐 창세기에다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누군가가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공을 나와가지고 한 번도 왕자라는 생각을 안 해보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비유를 들 때 자기 그 주머니에 금은 보화가 가득 들었는데 하도 구질구질하게 살길래 옷에다가 넣어주고 갔는데 자기가 이거 열어보질 않은 거야. 그 평생 이제 동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 더군다나. 그리고 뭐 좀 특별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만 일으켜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나는 이 지구별에 태어난 게 기적이에요. 역시. 이 기적 하나면 나는 뭐 충분히 살만한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적에 대해서 감사할 때 또 다른 기적도 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소년 같으셔, 소년. 어린 남자. 16살 소년. 이렇게 큰 기적을 놔두고 또 다른 기적을 바란다는 거는 글쎄 기적이라는 것의 뜻을 잘 모르는 거 아닐까 싶어요. 어제 서울에서 와가지고 병원에서 원장님하고 멤버 걷기 본부 회장님하고 다 이렇게 회원분들이신가봐. 멤버 걷기 카페를 2023년도에 그때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고 그 카페 가입을 했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 공지를 보고 참석을 할까 그랬는데 그때 용기가 없어가지고 요즘에야 뭐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고 아이들도 많이 하지만 몇 년 전에는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때는 사람이 불안하면 위축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말에 긁히는 거야. 뭐 지금부터 안 해도 된다, 젊은데 무슨 맨발 걷기냐, 그리고 사람들이 뭐 상처나면 어떡하냐, 친구들조차도 무슨 맨발 걷기냐, 헬스장이나 가라. 근데 내가 헬스장을 예전에 PT도 받고 PT를 안 할 때도 그냥 혼자 이렇게 러닝도 하고 했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막 답답하고 그 안에 약간 폐쇄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맨발 걷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때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원장님이 맨발 걷기를 한참 하셨고 고지혈증 그때 있으셔가지고 원래 한 10년 전부터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고지혈증 있으시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못 걷고 막 계속 걸어가다 툭 넘어지고 막 무릎 다 까지고 맨날 피나고 막 병원에 그렇게 보호대하고 하행쇼를 했는데 비틈으로 앉다가 잘 무슨 맨발 걷기 이렇게 하다가 수성못이 대구의 수성못에서 비가 막 왔는데 답답해가지고 지금 필 받아가지고 맨발 걷기 하고 걸어가고 있어. 빨리 걸으면 한 15분 20분 정도면 가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맨발 걷기를 해보라고 몇 번을 얘기하셨는데 어느 날 또 필 받아가지고 수성못에 혼자 간 거야. 비가 막 왔는데 그날 또 걸어가다 계속 넘어지고 집 앞에 산책을 하는데 계속 무릎에 다치니까 너무 속상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서럽고 그래가지고 수성못에서 그냥 했어. 너무너무 힘들 때였는데 길에서는 넘어지면 무릎하기 까지는데 수성못에서 할 때는 황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흙이었거든. 발이 막 푹푹 빠지고 미끄러운데 엄청나게 넘어졌는데도
그냥 웃음이 막 나더라고. 그냥 너무 행복하고 막 첨벙첨벙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수성못을 매일매일 갔던 것 같아. 한참 못 걸었을 때. 그리고 나서 용기가 생기고 나서 운동장이랑 이렇게 모래 있는 데를 걷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친해졌는데, 이번에 작년에 12월 달에 치료하고 나서 운동의 시간이 조금 축소됐어. 그래서 심상치가 않은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 토탈 2달 정도는 무기력했고, 좋아졌다가 일주일에 한 4번은 무기력해서 직장도 가지 못하고 있었지. 우울하더라고. 근데 그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거를 그냥 이제 마음껏 느끼면서, 아,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를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거야. 불안이라는 게, 사람이 불안하거나 무력하거나 그럴 때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자꾸 위축되는 감정에 빠질 때 잘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감정이거든. 그래서 원장님이 맨날 그 통증에 대해서 그런 거를 막 설명해 주시고 하실 때, 불안이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셨어. 근데 그게 너무 물론 과하면 치료를 받아야겠지. 근데 그 위축되는 감정이 내가 다음에는 너를 꼭 보호해 줄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해. 과거에 아픈 기억 때문에 몸을 사리게 되는 건 아주 똑똑하게 보호하려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거든. 지금 여기 칠성교까지 왔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서울엔 너무너무 추웠고, 대구도 오늘 추워서 기모를 입었단 말이야. 기모 입었는데 낮에는 땀이 조금 나서 기분 좋게 땀이 났어. 내가 무력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작년 12월에 친구 만나고 친구들은 아예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2월 달에도 뭐 한두 명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사무실 갔다가, 최근에 3주는 그냥 힘없이 누워있었던 것 같아. 몸이 그냥 힘이 다 풀리는 느낌이고, 본드로 막 누가 붙여놓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도 나가려고 하면 발이 안 떨어지고 자꾸 주저앉고. 아직까지는 마음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단단해졌구나, 그거를 너무 많이 온몸으로 느낀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조금 힘드네. 아까도 걷는데 계속 모래 같은 거, 막 돌 같은 거 밟는데, 아, 휘청할 때마다 너무 아픈 거야.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나 그래도 명색이 3년 차인데 맨날 한 거는 아니지만 막 사진도 찍고, 어떤 분들이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찍으면서 너무 즐거웠고, 원장님도 찍어드리고, 처음에는 버선 안 신고 그냥 걸어야지 막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지. 나를 보호하려고. 아프지 않을 거야, 나 아프면 안 돼, 이런 게 어쩌면 나를 진짜 극진히 사랑해서 나오는 감정이라서. 그래서 그 모든 감정이 정말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잘 생각해보면. 불안 그 뒤에 이면에는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런 감정이 오가는 게 나를 정말 세심히 돌볼 수 있는 기회고, 숨은 사랑이 있다는 거지. 확실히 서울이랑 대구랑 공기가 달라. 마스크 안 하고 이렇게 도로를 걸으면 기침이 나오고 입이 막 많이 마르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진짜 좋다. 맨날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에서 이번에 대구 내려오는데 용기가 조금 없었어.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병원에 센터장님이랑 또 다른 선생님이랑 원장님도 맨발 걷기 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뭐 아파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내가 아파서 한 건 아니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삶의 연륜이라든지 그런 거 듣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젊든 나이가 많든 다 이렇게 친구가 된다는 게 너무 좋고, 아까도 막 걷는데 어떤 어르신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온 삶을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참 좋더라고. 뭐 와닿고 이런 건 없지만 다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이 순간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축복인 것 같아. 끝나고 원장님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일요일인데 어제도 또 무력하고
옛날 같으면은 짐을 싸는데 대구 일하러 오고 막 이러니까 막 후다다닥 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고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쌌는데 짐이 많이 없긴 하지만 어차피 여기 다 있으니까. 근데 가면 또 사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너무 중독되는 게 많아서 그런 거 체크하는 것도 일이고 진짜 이중 살림 힘들다. 통증은 감각이지만 걱정은 상상력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해. 걸으면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열이 나면 어떡하지? 최근에 또 열이 막 계속 나가지고 나 옛날에 열 나가지고 한번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주사 맞을 수 있거든. 갑자기 차에서 원장님 주사 꺼내가지고 거기 카페에서 주사를 맞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트라우마는 아닌데 아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때 정말 끝나고 나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오늘도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통증 때문에 허리가 계속 막 찌릿찌릿한 거야. 너무 과잉보호도 과해. 두려움이나 불안은 어떡하지 이런 미래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잖아. 근데 거기서 딱 끊어낼 줄 알아야지. 근데 이제 끊어지더라고. 옛날에는 그게 끊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러면서 통증이 있어도 치료를 받고 나서 전후 차이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는 건데 그런 최악의 상상까지도 막 하는 거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돌다리를 막 10번이 아니고 100번을 두드려야 길을 건너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런 과잉보호는 이제는 안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내 삶이 너무 편해졌고 자율신경은 참 복잡한 병이면서 참 나를 더 사랑하게 해주는 질환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감정을 치유는 이렇게 숨기고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있는 척 막 이런 척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가 힘들면 힘들다.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느라고 우리는 막 그런 체면을 치르고 살잖아. 그리고 집에 가서 아프다 그러고 부부싸움하고 연인 관계도 막 싸우고 이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통제권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통제권을 잃을까봐 거기서 오는 공포가 이제 있었고 통제를 못해도 되는데 내가 그거를 통제를 왜 하려고 했는지도 지금은 그게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냥 뭐 이제 그러려니 하는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좀 생겨가지고 이제는 어떤 게 두려운 게 있는 줄 알아? 내 삶을 통증한테 빼앗길까봐 그게 두려운 거야. 나 이제 통증한테 양보 안 해줄 거거든. 그래도 한 20분 이렇게 걸었는데 땀이 난다. 그래서 오늘 밥도 되게 맛있는 거 먹었어. 연잎밥인데 엄청 쫀득쫀득한 거야. 찰져가지고 젓가락질도 안 돼. 비닐장갑만 있으면 손으로 막 퍼먹었을 건데 엄청 맛있게 먹었고.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치유를 해주셨던 게 자꾸 그거를 꺼내주게 만들었거든. 꺼내게. 그때 내가 그러니까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당연히 어디가 아프냐고 하고 원장님도 물론 당연히 어디가 아프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그게 낫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어디가 아프냐고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그거를 정말 조심조심 천천히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 치유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눈을 보면서 그렇게 노출하는 게 아닌가, 그게 치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냥 힘들어도 뭐 애써 괜찮은 척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드러나면서 감춰진 고통은 골마 그리고 썩어 부패까지 돼서 그거를 다시 살리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상처를 드러내면 숨기고 숨길수록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게 내가 너무 싫은 거야.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통증이나 불안을 숨기면 그게 정말 스노우볼처럼 괴물처럼 막 커져서 햇빛 아래에 노출시켜야 그래야 공포가 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치유의 시작은 통증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없어져야겠지만 없어졌지. 그렇지만 일단 통증을 없애는 것보다 통증의 존재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깥으로 꺼내는 용기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 소외됐던 부분을 밖으로 꺼내서 삶 전체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지. 꺼내고 꺼내서 그런 것들이 비밀이 아니고 이야기가 되게 만드는 거지. 나 출세했네. 벚꽃도 3월에 보고. 우리 집은 비밀. 바이바이. 오늘 선물도 많이 받았지롱. 오늘 완전 꿀잠 자겠다. 진짜로 바이바이.